리액트 가보자고 SH 소프트넷의 그 주마라고 합니다. 와, 한 달간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오늘은 그 리액트가 무엇인지, 리액트를 왜 사용하는지, 요즘에 왜 리액트가 이제 핫하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와. 네, 이런 배달의 민족 페이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GMB를 통해서 뭐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들이 그 하나의 포맷을 갖추고 이 데이터만 DB에서 이렇게 뽑아서 오는 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그 싱글 페이지가 그냥 직역을 하다면 하나의 페이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싱글 페이지 외에 또 어떤 페이지가 있냐면 멀티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그 멀티 페이지는 싱글 페이지와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여러 가지 페이지가 클릭을 할 때마다 페이지의 그 구조나 데이터가 한꺼번에 불러와지는 걸 이제 멀티 페이지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의 포맷 틀을 갖춰 놓고 데이터만 불러오는 걸 싱글 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액트는 이제 보통 이런 싱글 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그릴 때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간단하게 싱글 페이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희가 구글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뭐 배달의 민족 이렇게 쳤을 때 피자, 뭐 피자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그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페이지 하나의 페이지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 조금 취약할 수가 있어요. 최적화하는 게 있어서. 자, 이해가 안 됐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 개의 페이지,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안에 우아한 형제들도 있고 뱀이 문방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각각의 페이지들을 이렇게 멀티 페이지로 그리게 되면은 그 검색 엔진에 모든 페이지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치면은 배달의 민족 멀티 페이지가 나오고, 그 뱀이 문방구를 치면 뱀이 문방구에 대한 멀티 페이지가 나오고, 그쵸? 근데 싱글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각각의 액션 정보에 맞는 정보를 백엔드에서 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업을 검색 엔진에서 노출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서 우아한 형제들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아한 형제들을 클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쏴진 거지, 검색 엔진에서는 이게 노출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단점도 있긴 하거든요. 다만 그 요즘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속도도 빠르고 좀 더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리액트도 그와 맞춰서 같이 많이 쓰는 추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리액트라고 해서 이제 개발 환경 구축을 한번 해볼게요. 대충 뭔지 알겠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그리는 라이브러리 도구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리액트를 검색하고 들어왔더니 이런 페이지가 이렇게 쪼로로록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랬더니 뭐 되게 그 자바스크립트가 익숙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조금 생소하다 하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있으면 쉬운데 모르고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리액트 자체가 자바스크립트로 기반으로 좀 움직이는 스크립트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여기 보시면 리액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JSX가 이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 JSX를 통해서 움직인다 라고 표현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 환경 구축하면서 한번 다시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시작하기 이렇게 눌러볼게요. 시작하기, 리액트를 시도해보기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온라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여기 스택 블리츠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스택 블리츠. 자, 그러면은
왼쪽에 뭐 다양한 그 디렉토리 뭐 경로들이 이렇게 나왔고, 우측에는 뭐 이런 코드가 갑자기 통 하고 튀어나왔네요. 우리는 여기서 그 리액트를 툴체인을 구성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서도 쓸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HTML 에디터 같은 역할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H1 태그 안에 뭐 안녕 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구조를 보니까 리턴 값 아래로는 굉장히 HTML처럼 생겼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는 게, 물론 이게 HTML처럼 생겼다고 해서 HTML은 아니에요. 유사 HTML이지 HTML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HTML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조금 접하기에, CSS나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알고 있으면 리액트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Vue.js보다 장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진입 장벽이 낮아요, 보다. 그래서 여기에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치면 또 이렇게 나오는, 온라인 그 개발 환경은 이 스택 블리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 코드를 이렇게 막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이 스택 블리츠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새로운 리액트 앱 만들기 눌러볼까요? 여기 이제 뭐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건너뛸게요. 이거는 일단 건너뛰고 얼른 개발 환경 구축하고 안 되는 사람들도 좀 잡아야 되니까. 여기 새로운 리액트 앱 만들기라고 해서 보니까, 자, 툴체인이 필요하진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추천 툴체인으로 해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 있어요. 이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거 클릭했더니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깃허브가 나왔죠. 자, 여기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의 사이트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여기까지 다 쫓아왔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get start 눌러보니까 여기 뭐 설치하는 방법, 빠르게 설치하는 방법 해서 여기 뭐 npx create 뭐 다시 react 다시 앱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거를 입력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입력하기 전에 저희가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Node.js입니다. 네, Node.js 들어올게요. 여기서 LTS가 무슨 뜻인 줄 아시는 분? 최신 버전. 유사해요. 최신 버전인데 여기 오른쪽도 최신 버전이잖아요. 여기 근데 이제 저는 안정화가 끝난 현재 버전이고 저건 아직 그 약간 개발자 모드라고 생각하는 LTS가 그 좀 이걸 영어를 풀어 쓰자면 롱텀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이제 패치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안정화된 LTS가 안정화된 거고, 오른쪽 게 이제 최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LTS는 18 버전이잖아요. 근데 여기 최신이 20 버전이거든요. 19 버전이 생략됐네요. 네, 생략은 됐지만 이 최신 버전은 매주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LTS로 다운을 받아볼게요. 여러분들 컴퓨터 있으신 분들은 LTS로 한번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뭐 있긴 한데, 있긴 하지만 혹시 저거랑 버전이 같아야 뭐 같은 게, 이게 이제 나중에 패키지 매니저라고 해서 그 노드 버전하고 노드 패키지 버전이랑 동일해야 오류가 발생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노드.js가 깔려 있으면은 설치를 안 하거나
아니면 지우고 다시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전에 쓴 거 써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버전이 몇 버전이에요? 16 버전 정도 됐나요? 상반기 때가 아마 16 버전 정도 나왔었던 것 같긴 한데. 16버전 예, 16.1. 예.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상반기 제가 3월 달에 확인했을 때가 16이었는데 지금 6개월도 안 흘렀죠. 근데 벌써 18 버전이 됐어요. 그만큼 버전 교체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혹시 설치 다 했나요? 이거 그러면 설치 프로그램이 여기 다운로드에 있을 텐데 이것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설치는 따로 안 할게요. 이거는 그냥 깨알 제 주관인데 이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노드 버전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그 노드.js를 관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치하는 방식도 있고 저렇게 설치하는 방식 두 가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치를 하냐, 아니면 노드 버전 매니저로 그 노드.js를 전역에다가 설치할 것이냐, 이렇게 설치하는 방식은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치 프로그램 통해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걸 선호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노드 버전이랑 그 패키지 버전이랑 동일하지가 않으면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현업에서도 실제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버전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LTS 버전을 설치 프로그램을 해서 다운을 받아 보면 이 안에 패키지 매니저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패키지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따로 그걸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이런 시간을 아낄 수도 있는 거고 노력을 아낄 수도 있는 거고, 오류가 왜 발생하지 이런 거 구글링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노드 버전 매니저로 뭐 해도 되고, 저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저희 이 프로그램 추가 제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노드.js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지우고 다시 깔고 하면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노드 버전 매니저로 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존 제가 이건 다 삭제를 했나 보네요. 그게 이제 계속 쌓여 있어요. 노드 버전 매니저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직접 리스트를 불러와서 삭제하고 삭제해주고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 통해서 설치하게 되면은 그냥 프로그램 추가 제거 들어와서 삭제하면 다 삭제된다. 이게 좀 깔끔하고 그 버전 관리도 편하고 좀 더 직관적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왔고, 많은 학생분들한테 이걸 추천해주고 있긴 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버전 매니저로 커맨드 해서 뭐 쓰는 게 더 편하다, 난 저녁에 설치해서 쓸 거다 하면은 이렇게 써도 되고, 그게 아니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써도 되고, 방식은 여러 가지다 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긴 기간 혹시 1학년이신 분들 있나요? 리액트 그 수업 안 들으신 분들. 들으셨어요? 아니, 안 들었어요. 졸업하셨잖아요. 네. 됐어요. 에이, 뭐야. 지금 배워두면 내년 상반기에 좀 편하겠죠? 그럼 VS 코드 다 깔려져 있나요? 컴퓨터에? 그럼 VS 코드 한번 열어볼게요. 자, VS 코드 열어서 폴더를 하나 저희 같이 만들어 보아요. C에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C 아니면 뭐 바탕화면에 그냥 만들어도 됩니다. 바탕화면에 만들어 볼게요. 쉽게 자, 여기 폴더에 리액트 다시 앱, 리액트 다시 앱, 폴더 선택,
확대 좀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터미널을 열어봅시다잉. 터미널 여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물결이에요. 컨트롤 시프트 물결 하면 터미널이 열려요. 자, 그러면 여기 파워쉘이 현재 디폴트로 되어 있을 텐데 이 화살표를 클릭해서 커맨드 프롬프트로 괜찮아요. 커맨드 열었나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아까 저희 툴체인 깔겠다고 하고 여기 왔었잖아요. 기억나나요? 여기 MPX 써져 있는 거 쭉 드래그 해도 되고 여기 오른쪽에 카피도 있네요. 카피 눌러서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뭐야? 네. 자, 근데 잠시만요. 아, 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엔터 쳤나요? 엔터 치지 마시고 엔터를 혹시 치셨나요? 안 쳤죠? 지금 제가 엔터를 쳐가지고 설치가 되고 있긴 한데 다 설치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안 네, 엔터 치지 마세요. 제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설치가 다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npx create react app 하고 이게 중간고사에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제가 그냥 짚어드리려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아까는 my app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엔터를 쳐봤더니 그 이 폴더 내에 my app 폴더가 생성이 되고 이 안에 이제 툴체인이 설치가 되었잖아요. 근데 현재 디렉토리에 설치를 하고 싶을 때에는 그냥 온점 하나 찍어주면 온점이 이제 현재 디렉토리를 뜻해가지고 그 여기에 이제 설치가 된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점 하나 누르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설치되고 있나요? 저는 마이 앱에서 할게요. 혹시 이거 떴나요, 다들? 이게 이제 그 개발 환경 구축을 이제 했다. 로컬 서버로 이제 튼 거죠. 그래서 로컬 서버로 호스트가 이제 3000번 대다. 이것도 아마 시험 중간고사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요소들 영어로 하면 엘리먼츠겠죠. 이 엘리먼츠들이 요소들을 한번 어디에 있는지 뜯어볼게요. 이거를 한 20분, 30분 정도 뜯어보고 리액트란 이런 거다라고 오늘은 가볍게 보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제가 어떤 걸 강조하는지 설명하고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스 폴더 내에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app.js라고 있는데 app.js를 보기 전에 먼저 인덱스를 한번 볼게요. index.js. 자, index.js 다 들어왔나요? 네. 자, index.js 왔더니 뭐 메뉴에 import react from reac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긴 파란색 글씨, 여긴 갈색 글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뭐 react 돔이 뭔지 다들 아시죠? 네. document of 네. 그래서 react 돔 앱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저희가 이 앱을 간단하게 컨트롤 C 하고 엔터 치고 컨트롤 V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봤나요? 그랬더니 이 아래에 하나가 이렇게 더 붙어 있어요. 그쵸? 자, 우리는 이 앱이라고 하는 걸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자, 그 컴포넌트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사용자 정의 태그
내가 만든 사용자, 내가 만든 태그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한국말로 굳이 얘기하자면 그거고, 영어로 하자면 컴포넌트. 네. 컴포넌트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한 줄 형식의 표현인 거고, 이 아래에 써져 있는 거는 다줄 형식의 표현이겠죠. 그쵸? 네. 표현의 구조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저장을 눌러주면 네. 세 개가 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컴포넌트라고 얘기했죠, 이거.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컨트롤 CV 했더니 두 개가 나왔어요. 재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리액트에서. 이렇게 우리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냥 주구장창 여기에 붙여 쓰고 저기에 붙여 쓰고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리액트의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버튼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배경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만들기 나름이겠죠. 네, 삭제 사고가 있었군요. 해서 H1 집에 가자 하고 여기 이름도 SH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앱.js로 와서 아까 index.js에 임포트 뭐가 있었죠? CS. 앱.js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나나요? index.js에서 임포트 불러와서 그러니까 index.js에서 앱.js를 임포트 불러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import sh를 이렇게 불러올게요. 자, 여기서도 점이 있죠. 현재 디렉토리 폴더. 불러왔나요?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sh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짜잔. 이렇게 해봤나요, 혹시? 그냥 지금 다 경우의 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기존에 이 안에 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집에 가자만 나왔어요. 그쵸? 근데 나는 같이 보여주고 싶어요. 그 기존에 있는 이거랑 그 집에 가자라는 컴포넌트랑 같이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를 자식으로 넣지 말고 그냥 아예 두 개를. 맞아요. 이거를 그래도 학교 수업 때 많은 걸 배우네요. 제가 사실 정규 교과목을 잘 몰라가지고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질문에 많이 나왔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넣을게요. 자, 인덱스에다가 컴포넌트 키를 이렇게 넣어줬더니 집에 가자가 나오고 그 하단에 그게 나오죠. 보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실습하지 않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컴포넌트는 이 사용자 정의 태그의 이름은 첫 번째 문자는 대문자여야 해요. 여기 저희도 SH를 할 때 S를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 이유가 그 대문자여야지 이게 컴포넌트로 이제 인식이 되고, 이게 처음에 라이브러리가 개발되는 시점에서 소문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 태그로 인식을 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문자로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거 만든 사람이. 그래서 이 컴포넌트는 무조건 이름이 대문자여야 한다. 소문자면은 이게 컴포넌트로 인식이 안 하고 그냥 태그로 인식을 한다 라는 거, 이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컴포넌트, 그리고 리액트를 왜 쓰는지, 그리고 리액트를 요즘에 왜 많이들 사용하게 됐는지 설명드렸고, 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직 학생이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저녁에 강의를 했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저녁에 이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 리액트를 배우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니즈가. 그만큼 요즘 리액트가 좀 핫하긴 하구나 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리액트 수업을 한 달, 얼마 안 돼요. 4주죠. 전체를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 4주 동안 할 거는, 이제 한 주 끝났으니까 3주죠. 3주 동안 할 거는 이 CSS 꾸미기는 따로 안 할 거예요. 이 CSS는 아까 형식을 보셨어도 알겠지만 다소 HTML, CSS와 흡사하게 생겼어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이게 수업 내용 중에 꾸밀 내용이 있으면 한번 다뤄보고, 그게 없으면 따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 외에 저희는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리드, 딜리트, 이 CRUD를 통해서 이 기능 구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기능 구현을 통해서 지금 HTML과 굉장히 흡사한데 HTML과 다른 요소가 무엇인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반복문 같은 것도 그냥 반복 숙달을 통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문 하면은 뭐 let i는 뭐 0 이렇게 해서 그냥 자동으로 따다다닥 나오게 하는 게 그냥 제 수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수업을 들을 때 기본적인 베이스는 충분히 구축을 하고, 다음 내년에 뭐 수업을 듣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수업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게 하게끔 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가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셔도 되고, 반복 숙달 하다가 좀 반복 숙달이 덜 된 것 같다 하면은 더 하자라고 하면 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쉬운 걸 좀 최대한 반복을 해보자 라는 게 이번 3주의 교육의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쉬워야 질리지 않지 않을까요? 어려우면 질릴 수도 있으니까. 오마님 수업은 어땠어요? 같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필요가 없으시구나. 필요가 없으신 분들도 꽤 있네요. 성적은 잘 받았나요?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혹시 앞으로 진행할 과제 같은 거 있나요?
그냥 자발적인 과제? 수업. 네, 사실 뭐, 내달라고 하면 내줄 수 있는데, 그걸 반길까요, 다들? 반기진 않을 것 같고, 이게 어차피 자율 참여가 목적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배워보는 게 제 목적이라, 뭐 과제를 굳이 해야 되나 싶기는 하거든요.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 문제를 대비하고 싶다, 기출 문제를 알려달라 하면 그런 건 좀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궁금하면, 네. 뭐 시험이 똑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네.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여러분도 시험 문제 다 갖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네. 혹시 질문 또 있나요? 없죠. 아저씨는 잘 아니까. 화연 씨는 포시도 했었잖아요. 저희 포시게이트라고 이번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가 리액트 네이티브였죠. 그건 앱이기 때문에. 예.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 앱이 있고 리액트 네이티브가 있는데, 앱과 차이는 그 웹과 어플리케이션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인터페이스가, 어플리케이션은 이 수압일 거, 뭐 이런 모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네이티브 앱에서는 뭐 팝업 있나요? 있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얼럿은 있을 수 있는데 팝업 있나요? 리액트, 그쵸. 네, 그런 식으로 구축이 따로 되어 있는 차이 정도? 네이티브 앱과 리액트 네이티브 웹을 구축하는 건 지금 현재 이거고, 앱을 구축하고 있는 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건 라이브러리가 다른 거고, 나머지 이런 기본 굴자 이런 거는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이 확장팩 몇 개 하나 다운받아 볼까요? 프리터 다 다운받아져 있죠? 이거 다운받아 놓으면 편할 텐데. 두 종류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서 그 위에 거는 클래스형 컴포넌트의 모양이고, 아래는 함수형 컴포넌트의 모양인데, 이거는 그냥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함수형 컴포넌트가 생긴 거예요. 파이썬 한참 막 핫해지고 그랬었잖아요. 객체 지향 언어가 핫해졌었거든요. 근데 객체 지향 언어가 직관적이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걸 좀 유사하게 좀 이용해 먹고자 자바스크립트도 그 객체화를 많이 시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생긴 게 함수형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객체화를 시켜서 관리한다가 이제 이거의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생긴 개념이거든요. 네. 기존에는 클래스형이 있었고, 클래스형으로도 쓸 때가 있고 함수형으로 쓸 때는 있는데, 함수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더 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함수형 컴포넌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궁금하다 하면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자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다 클래스형 컴포넌트였기 때문에 자료들이 많을 거고. 이거 생긴 것만 봐도 조금 복잡하지 않나요? import react가 되어 있고 component from react. 근데 이것보다 그냥 import react from react가 더 직관적이잖아요. 리액트로부터 리액트를 임포트 했다.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 SH extend 컴포넌트는 렌더를 통해서 리턴을 하는 건데, 함수형 컴포넌트는 펑션, 함수 sh를 통해서 바로 리턴해 버리는 거예요. 훨씬 간결하죠, 이 내용 자체도. 그래서 함수형 컴포넌트가 저희는 이번 수업 시간에 쓸 거고,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그리고 그 VS 코드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팁 같은 거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수업에 참여하면 좋을 거예요. 아, 오늘 예비군 끝나고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질문 있나요? 없나요? 좋아요. 오케이, 시간 딱 맞췄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1분 빨리 끝내는